세 번째 결혼 122화가 방송되었습니다.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예상이 되면서도 궁금했던 회차였는데요. 121화에서 정다정은 강세란과 천혜자에게 납치되었던 안나를 무사히 찾았지만 진짜 엄마 아빠가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진 안나가 자해를 하면서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자신을 기피하고 미워하자 굳게 닫혀버린 안나의 마음을 열기 위해 엄마가 어떻게 안나를 버릴 수가 있냐며 안나를 버린 게 아니라 모르고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며 자신의 진심을 안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천사의 눈엔 천사가 보인다고 진심으로 다가간 정다정의 마음을 안나가 이해하고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오려던 찰나에 정다정에게 한 통의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왕요한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마음으로 노엘과 병원 수술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정다정의 앞에 왕요한이 나타나서 지금 수술받고 있는 사람이 왕지훈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게 대반전을 가져왔습니다. 안나가 자꾸만 울면서 아빠만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왕요한이 보배정으로 가려는데 왕지훈도 같이 가겠다며 따라 나섰는데요. 안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다는 전화를 다시 받은 왕요한은 안나가 불안 증세를 보인 이유가 강세란이 안나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기 때문임을 알게 되고 보배정으로 가려던 일을 중단하고 강세란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서 발길을 돌렸는데 왕지훈은 혼자라도 가보겠다고 하여 마침 자신의 차가 공장에 들어가 있어서 왕요한의 차를 빌려 보배정으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왕요한의 차는 브레이크가 오작동되도록 왕제국에 술수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 턱이 없는 왕지훈은 왕요한의 차를 그대로 몰고 출발했고 교통사고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왕요한이 깔끔하게 저세상 문턱에 도착했다는 소식만 들려오기를 기다리며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던 왕제국은 뜻밖에도 왕지훈이 사고를 당했다는 부하의 전화를 받고 이게 무슨 개소리야 하는 심정으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요. 다짜고짜 왕요한의 멱살을 잡고 지훈이가 왜 네 차를 탔냐며 지훈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며 되려 큰 소리를 칩니다. 죽었어야 할 왕요한은 버젓이 살아있고 귀한 내 아들이 수술실에 있다고 하니 경황 없이 화부터 내는 바람에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 사고를 사주한 범인 있소이다 하며 단서를 흘리고 말았는데요. 왕요한은 평소에 멀쩡히 잘만 주행했던 차가 경찰 조사 결과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가 누락된 것과 브레이크, 캘리퍼 고장 등 여러 미심쩍은 부분이 드러남으로써 왕지훈의 교통사고가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님을 직감하게 되었고 노엘도 정다정도 왕제국이 한 말을 떠올리면서 왕제국이 일부러 저지른 일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의 검은 욕망에 제대로 희생양이 된 왕지훈은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 다리를 못 쓰는 불구로 살아가야 할 처지에 이르렀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마취에서 깨어난 왕지훈은 다리에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걸 알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잘못 들은 것이기만을 바라며 아버지의 팔을 잡고 통곡하는 왕지훈에게 따뜻한 위로는커녕 죽는 것보다는 낫다며 엄살 부리지 말라는 왕제국 참 대단한 마인드입니다. 모든 정황이 왕제국이 왕요한을 죽이기 위해 교통사고를 계획했다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가운데 노엘의 추궁에 말려든 왕제국은 결국 실토를 하게 되고 왕지훈은 자신을 불구로 만든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다는 사실에 미쳐버릴 듯한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저한테 아버지는 없습니다. 이 한마디를 끝으로 아버지에게 영원히 등을 돌린 왕지훈은 몸과 마음이 갈갈이 찢어진 듯한 심정이 되어 죽음을 선택하기 위해 병원 옥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평생 내 힘으로 걷지 못하고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고 이 모든 게 송이를 죽게 하고 차가운 길바닥에 그냥 버리고 조만간 자신의 잘못에 대해 하늘이 내리는 벌이라 생각하여 죽음으로써 속죄하려고 건물 옥상의 철제 난간을 힘겹게 넘어가는 왕지훈의 모습으로 122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왕지훈도 송이의 사고 범인이기도 하기에 아무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남에게 악행을 저지른 대가로 평생 불구로 살아가며 고통을 맛보아야 할 사람은 왕제국인데 아버지를 잘못 둔 죄로 먼저 지옥을 경험하게 된 짠한 왕지훈입니다. 123화에서 왕지훈은 당연히 죽지는 않을 것인데요. 왕지훈이 사라진 것을 알고 찾아다니던 왕요한은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 앞에 왕지훈이 버려둔 휠체어를 발견하고 다급하게 옥상으로 올라갔고 우려했던 대로 왕지훈이 목숨을 끊으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왕지훈을 발견한 왕요한은 다급히 소리를 쳤습니다. 지훈아, 안돼 멈춰. 너 대체 뭐하는 거야? 너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야?
나 같은 건 살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죽게 내버려둬. 내가 송이를 그렇게 죽이지만 않았더라면 그때 송이를 병원에 빨리 데리고 갔어야 하는 건데 비겁하게 도망친 대가로 내가 지금 이런 꼴이 된 거야. 아버지 탓할 거 하나도 없어. 그래 이 자식아, 네가 지금 죽으면 너는 편하겠지만 하지만 내 마음은 어떻겠니? 그래도 너는 나한텐 둘도 없는 동생이야. 동생이라고? 형은 나 없으면 오히려 잘 된 거 아냐? 더블유의 실세가 형이라던데 형도 우리 아버지처럼 드림식품을 차지하는 게 목적 아니었어? 이렇게 내 꼴이 우습게 돼버렸으니 이젠 라이벌 같지도 않겠지만 숙부님한테 다 들은 모양이구나. 그래, 내가 더블유의 대표가 맞아. 하지만 드림식품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야. 드림식품은 원래 우리 아버지 회사였어. 그런데 숙부님이 나를 교통사고로 죽이려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한 거야. 난 드림식품을 되찾으려 하는 것뿐이야. 뭐? 아버지가 큰아버지를 죽게 만들었다고? 그게 사실이야? 그래, 네가 지금 죽는다고 네 죄가, 숙부님의 죄가 없어지진 않아. 아버지가 큰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했다면 내가 더욱더 살아서는 안 되지. 어차피 아버지한테 나는 욕심을 채우려는 도구일 뿐이야. 내가 사라지면 재산 물려줄 자식도 없는데 드림식품을 쥐고 있을 이유도 사라지시겠지. 아버지를 대신해 큰아버지께 속죄하고 송이를 위해서도 내가 이런 몸을 해서도 구차하게 뻔뻔하게 사느니 추가 없어지는 게 나아. 그러니 말리지 마라. 야 왕지훈, 너는 너만 생각하냐? 안나 보고 싶지 않아? 너를 무척 좋아하는 안나를 생각해봐. 삼촌이 사라진 걸 알면 얼마나 마음 아파할지. 그리고 노엘 여사님을 생각해봐. 널 자기 자식처럼 아끼시는 분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리면 그분이 받을 상처는 안중에도 없는 거니?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들지 너무 잘 알아. 혼자 고통 떠안고 있지 말고 내 손을 잡아. 제발 지훈아, 형이 이렇게 사정할게. 왕지훈을 보며 왕유아는 눈물을 흘리며 제발 죽지 마라 달라며 애원했고 사실 왕지훈도 죽기로 마음먹고 철구조물을 넘어가긴 했지만 막상 죽는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불구가 된 몸으로 살아갈 용기도 없었지만 삶을 포기한다는 건 더욱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엉엉 울면서 왕유안의 손을 잡은 왕지훈은 왕유안에게 의지하여 옥상을 내려옵니다. 그 모습을 본 노엘과 정다정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병실로 돌아온 왕지훈은 왕제국에게 말합니다. 다시는 제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버지가 큰아버지도 돌아가시게 하고 드림식품을 빼앗다면서요. 그래서 유한이 형이 더블유 회사를 만들어 아버지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네가 봤냐? 너는 그게 문제야. 너는 어떻게 세라니 말도 그렇고 유한이 그 자식 말도 그대로 믿냐? 아버지 없는 녀석을 먹여주고 키워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드림식품을 뺏으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요한이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하지만 이미 왕제국에게서 마음이 돌아선 왕지훈은 모든 게 변명으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한편 보배정으로 돌아온 정다정은 윤보배 여사에게 왕지훈의 사고가 왕제국이 벌인 치심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윤보배 여사는 노여움을 금치 못하고 세상에 요한이를 죽이려고 했다고 이런 망할 것이 있나. 남의 눈에 그렇게 눈물 나게 하더니 왕회장치 눈에 피눈물이 흐른 셈이구나. 지훈이가 목숨까지 끊으려 했다니 불쌍한 것. 이 노릇을 어찌할꼬. 결국 왕회장 그놈이 지새끼 목에 칼을 들이댈 줄도 모르고 난리를 피며 산 게야. 그러자 정다정은 엄마가 당분간은 병원에서 지훈씨 옆에 있어주기로 하셨어요. 아무래도 지금 지훈씨가 많이 외롭고 힘들 거예요. 엄마가 계시면서 지훈씨가 나쁜 맘 먹지 않게 도와주실 것 같아요. 윤보배 여사와 얘기를 끝내고 나오자 백상철이 언제 왔는지 밖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백상철은 아무리 기다려도 재오픈식을 안 하길래 궁금해서 보배정을 기웃거리다가 정다정이 나오자 물어봅니다. 다정아, 요즘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 지난번에 가게 재오픈한다더니 왜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야? 백상철, 재오픈식을 하든 말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왜 상관이 없어. 그래도 우리 엄마가 여기서 일한 세월이 얼만데. 그리고 내가 안나 친아버진데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나 섭섭하지. 안나는 잘 있어? 백상철, 안나한테 관심 끊으라고 했지. 넌 안나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함부로 떠들고 다니지 말라고 경고한 거 잊었어? 안나 아빠로서 안나 잘 있냐고 묻는 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됐고, 가게 오픈은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당분간 안 하기로 했으니까 보배정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와 정다정, 이런 식으로 고객을 물먹이냐.
냉장고며 TV 준다고 이벤트 한다고 소문이란 소문은 다 내놓고 이제 와서 국물도 없다니 이렇게 손님을 함부로 우롱해도 되는 거야? 내가 재오픈식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하는 거 아냐? 백상철 나 너랑 노닥거릴 시간 없으니까 저리 가. 그렇게 정다정에게 찬밥 대우만 당한 백상철이지만 안나가 보고 싶은 마음에 안나의 유치원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유치원에서는 안나가 당분간 등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안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판단한 백상철은 보배정으로 안나를 만나러 갑니다. 이리저리 안나가 어디 있나 기웃거리다가 인기척이 나자 또 카운터 뒤에 본능적으로 숨은 백상철은 뜻밖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윤보배 여사와 양집사가 나누는 대화였는데 양집사가 왕지훈 씨가 재활치료 잘 받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양집사, 젊디 젊은 나이에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면 얼마나 답답할까. 얼른 자리를 털고 다시 안나랑 놀아주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말야. 몰래 대화를 엿듣던 백상철은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뭐야, 왕지훈이 못 걷는다고? 아니 왜? 백상철은 보배정을 나와 집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엄마 빅뉴스 완전 대박. 상철씨 왜 그래? 뭘 로또라도 됐어? 얼만데? 몇 등인데? 야 강세란, 지금 농담할 때가 아냐. 그러자 천혜자가 말합니다. 이봐 백서방, 호들갑 떨지 말고 찬찬히 얘기를 해봐. 그러자 백상철은 지금 왕제국 회장님 집에 난리가 났어. 왕지훈이 하루 종일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지낸데 무슨 재활치료를 해야 한다나? 그 말을 듣자 강세라는 물컵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게 무슨 말이야? 상철씨 알아듣게 얘기 좀 해봐. 아 몰라, 들은 게 그게 전부야. 그러자 천혜자가 허참 세란이를 바퀴벌레 잡듯이 잡고 우리를 거진에 쫓듯 내쫓더니 꼴 좋다. 하루 종일 누워 지낸다는 거는 그 뭐냐, 반신불수? 그런 것 아니냐 세란아? 그게 다 업보다 업보. 그러게 진즉에 우릴 내쫓지 말고 맘을 곱게 썼어야지. 돈 꽤나 있다고 우릴 무시했으니 벌 받은 거야. 그러자 한 마리는 아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아무리 미워도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 병석에 누워있다는데 그런 막말을 하니? 정말 인정머리가 없다해. 옆에서 듣고 있던 강세라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천혜자를 방으로 불러 조용히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내 이럴 줄 알았어. 왠지 전화도 꺼져 있고 예감이 안 좋더라니까. 어떡하지? 병원이 어딘지 알아내서 가봐야 할 것 같아. 네가 거길 왜 가? 너 싫다고 쫓아낸 놈한테. 아냐 엄마, 내가 가야 해. 네가 무슨 수로 거길 가? 우리 도망자인 거 몰라? 정신 차려 이거사. 강세라는 왕지훈이 왜 병원에 있는지 궁금해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한편 왕제국은 왕요한 대신 왕지훈이 사고가 난 게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이 이 자식, 지훈이 저렇게 만든 거 절대 용서 안 해. 어디 증거도 없이 한번 나대봐 라며 이를 갈았지만 왕요한은 왕지훈이 사고를 당하던 날 자신의 차에 접근한 사람을 본 목격자를 찾느라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차량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비밀리에 입수하게 됩니다. 왕요한은 자신의 차에 접근하여 무언가를 조작하는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왕제국의 사무실로 향합니다. 왕요한은 가지고 온 사진을 왕제국의 책상에 던지며 숙부님이 사람을 시켜 제 차에 손을 댄 증거 여기 있습니다. 숙부님을 고발하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숙부가 조카를 2번씩이나 죽이려 하다뇨? 이번에는 못 빠져나오실 겁니다. 이걸 증거라고 들고 왔어? 이딴 조작 사진에 내가 넘어갈 줄 알아? 네 차였어. 네가 죽을 운명이었는데 너 대신 우리 지훈이가 저렇게 됐으니까 내 회사에서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어. 숙부님은 지훈이가 저 지경이 되었는데도 뉘우침이라곤 눈꼽만큼도 없군요. 법대로 해. 나를 잡아쳐 넣으려면 제대로 된 증거가 있어야지, 안 그래? 왕요한은 왕지훈을 찾아갑니다. 지훈아, 더는 미룰 수가 없다. 네 마음이 아프겠지만 숙부님이 더는 죄를 짓지 못하게 막을 거야. 숙부님이 처리하라고 했던 김 실장도 사실은 내가 보호하고 있어. 숙부님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 그래 형, 나도 도울게. 더 이상 내가 존경할 수 없는 아버지는 아버지라 부르기 싫어. 이렇게 왕지훈은 왕요한이 복수하는데 협력하기로 합니다. 한편 강세라는 백상철에게서 들은 왕지훈의 얘기 때문에 심란하여 왕제국에게 전화를 합니다. 지난 영상의 예상 스토리처럼 왕지훈과 재결합하기 위해
가면을 쓰고 왕지훈의 재활을 돕기 위해 일생을 쓰겠다며 구슬려 보는데요. 그러자 왕제국은 강세란에게 그러면 네가 해줘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제안은 정다정과 왕유안을 궁지로 빠뜨리는 제안일 것입니다. 한편 백상철은 안나가 왜 등원을 안 하는지 정다정에게 가서 물어보는데요. 정다정은 네가 알 필요 없다며 거듭 회피합니다. 너 안나에게 무슨 짓 한 거야? 안나를 왜 유치원에 안 보내는 건데? 나는 안나 친아빠로서 알 권리가 있어. 학대해서 안나 가둬놓고 있는 거. 아니면 어서 말해. 내가 죄 없는 아이들을 이용해 먹는 니들이랑 같은 줄 아니? 니들 누구 나랑 세란이 말하는 거야?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 거야? 어이없다 정다정. 백상철이 발끈하자 정다정은 너 강세란 어디 있는지 알지? 그 나쁜 기집애 때문에 안나가. 말끝을 흐리며 하려던 말을 겨우 멈춘 정다정에게 백상철은 너 세란이 너무 뭐라 하지 마라.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그래도 내 아이 임신한 애를 내 면전에 대고 욕하는 건 참을 수가 없다. 백상철 뭐? 너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강세란 임신한 거 거짓말인데 아직도 그 말을 믿고 있었니? 강세란이 어떤 인간인지 몰라? 가짜 임신한 거 들켜서 왕지훈한테 이혼당한 거야. 넌 언제쯤 철이 드니? 정다정의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얘진 백상철 곧장 집으로 달려가는데요. 여기까지가 123화 예상 스토리입니다. 123화에선 왕제국을 향한 왕유안의 토발과 강세란을 이용하여 왕유안을 다시 한번 공경에 빠뜨리려는 왕제국의 계략 정다정에 의해 가짜 임신이 들통나 백상철의 집에서 도망 나와 길거리를 헤매는 강세란과 천혜자의 모습이 방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엘은 왕지훈을 극진히 간호하다가 과로에 쓰러지게 되는데요. 머리가 아프다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니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정다정과 왕유안의 주변 인물이 더 이상 불행해지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요. 약이 바짝 오를 대로 오른 왕제국이 또 어떤 발톱을 꺼내어 왕유안을 핥히려 들지 왕유안이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들까지 돌아선 마당에 노엘까지 집을 나갈까 노심초사하는 왕제국은 여보여보하며 사람 속을 긁는 호칭을 써대는데요. 이제 그만 노엘도 그 집에서 감시고 뭐고 그냥 나왔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